네, 검찰이 삼성전자와 삼성 웰스토리에 대해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배경부터 주요 혐의는 무엇인지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갑자기 삼성 이렇게 이제 등장이 돼서 얘기가 시작됩니다. 삼성 웰스토리라고 하는 회사에 삼성의 한 4개의 주요 회사의 급식, 사내 급식을 전부 다 몰아준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건 부당한 거래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을 해서 과징금도 한 2,300억 물렸고 또 시민단체가 고발을 또 했고 근데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요 회사들의 관계와 주요 혐의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예. 어찌 보면은 삼성 계열사가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사내 급식만 해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사내 급식을 삼성 웰스토리라는 회사한테 몰아줬고요. 예. 삼성 웰스토리한테 몰아줄 뿐만 아니라 계약의 조건을 현저하게 유리하게 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삼성 웰스토리를 나머지 계열사들이 부당하게 지원했다라는 예.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로서 이번에 고발이 공정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과징금 처분도 이루어졌고요. 과징금의 규모는 여지껏 부당 지원 행위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웰스토리는 사실은 다른 삼성 계열사보다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어떤 회사인지 전략적인 의미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삼성 웰스토리는 이제 우리가 삼성 승계 의혹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할 때 과정에서 예. 제일모직의 자회사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일모직의 가치를 이루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졌던 회사고요. 이 회사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게 단순하게 이 급식업체를 성장시키고 이 급식업체를 잘 나가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은 그룹과 계열사 차원에서 경영권 승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좀 명백하게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히 밝히면서 이제 처분을 했는데 넘어서서 그렇다면 이걸 왜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에 관해서는 이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삼성 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이 100% 갖고 있는 자회사고 삼성물산의 대주주는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과 그 일가 친척들일 테고 한 뭐 30몇 % 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익이 막 생기면 결국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짚어보겠군요. 근데 이제 아니 여러 회사의 급식을 자기네 관련된 회사에 몰아주면 규모의 경제도 되고 해서 급식 수준도 상당히 올라가고 자기 회사 직원들 잘 먹이는 건데 뭘 꼭 이렇게 법을 적용할 건가라고 의문도 제기하기도 하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잘 먹인 것 같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급식의 품질을 문제 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숫자로 보면 더 편한데요. 예.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삼성 웰스토리와 관련해서 계열사가 이외 아닌 다른 곳에서의 사업장도 있었겠죠. 예. 삼성전자 등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업장의 영업이익과 그렇지 않고 계열사 간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직접 이익률만 하더라도 25.3%라는 규모로 일단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15%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쟁되는 업체들 같은 경우 3% 정도이고요. 삼성 계열사가 아닌 다른 곳에는 마이너스 3% 수준으로 목표를 잡아가지고 시장을 진출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면은 회사의 가치가 낮아야겠죠. 그렇죠. 근데 경영적으로는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났다. 왜냐? 소위 말해서 100% 몰아준 계열사로부터는 그 좋은 식재료에 대한 밥값 말고 더 넘어서는 가격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예. 그 부단 지원의 핵심적인 것으로는 위탁 수수료, 인건비의 15% 정도 되는 것들을 또 별도로 지급하고 식자재에 대한 마진을 인정하는 이 업계에서는 사실상 없는 그런 조건들을 넣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그 퀄리티에서 정당하게 지급한 금액이 있더라도 그 금액조차도 원래 정상적인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설정되었고 무엇보다도 공정위에서는 그것이 두 회사 간의 실질적인 협상 과정이 아니라 이 승계 작업과 관련된 전체적인 걸 지휘하는 소위 말하는 미전실, 미래 전략실의 구체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것이 단순한 어떤 이익에 있어서 좀 불공정을 넘어선 그룹 차원의 문제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웰스토리에서 엄청난 이익이 생기고 그것이 배당금이 되어서 또 이쪽으로 가고 그러나 계열사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비싼 비용을 지불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쪽 입장에서 이거와 계약을 맺다 그러면 이제 업무상 배임이나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군요. 그런데 아까도 제일모직 때에도 이 회사가 슬쩍 등장한다라고 하는데 진짜 어떤 캐시카우 현금을 조달해서
삼성 쪽으로 미래전략식 쪽에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만한 회사가 되는 겁니까? 네, 결국 두 단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합병 전과 합병 후로 봐야 하는데요. 합병 전에는 이 회사가 소위 말하는 제일모직, 그 전에는 이름이 에버랜드였죠. 예. 에버랜드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바로 에버랜드라고 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회사였고요. 예. 우리가 한창 삼성 바이오로직스 갖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 웨스토리가 15년도에 합병 당시에 이 삼성 제일모직의 두 번째로 가치가 큰 자회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평가를 했던 가치가 2조 8천억 원. 당시 삼성물산의 가치를 3조 원 정도로 봤는데요. 급식회사가 2조 8천억으로 본 거는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예.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승계에서 가장 중요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에 있어가지고 유리한 제일모직에 대해 더 유리한 비율이 선정되는데 결국 이게 작업이 동원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 부당 지원 행위의 시기를 2013년부터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승계 작업이 일어나서 이루어졌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고 네. 두 번째는 합병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금액이 들어갑니다. 배당도 필요하고요. 또 물산 주주들의 반대 주주들에 대한 매수 청구권에 대한 돈도 필요한데 이런 자금을 조달하는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을 했고 실제로 삼성 웨스토리가 2015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는 삼성물산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의 거의 대부분을 여기서 차지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작업에서 단순하게 우연한 한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를 넘어서는 그림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금 조달 창구 아니냐라는 캐시카우로, 의혹이 나오는군요. 그런데 이제 미래 전략실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미래 전략실은 뭐 삼성이 차기 사업을 어떻게 꾸려갈 거냐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경영권을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어떻게 잘 옹위하느냐 항상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데 결국 미래전략실 이름이 또 나온다는 얘기는 다시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질문을 다시 던져보면은 도대체 급식회사, 삼성의 수많은 계열사는 급식회사의 영업이익이 확보되는 거에 왜 미래전략실이 개입됐을까? 그리고 급식회사, 뭐 농담 삼아서 삼성 계열사 중에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급식회사와 삼성전자 계약에 있어가지고 미래전략실이 개입해서 좌지우지하는 내용이 있었을까? 그룹 전체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의 문제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닐까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아까 합병의 비율에 미치는 영향, 합병 이후에 소위 말하는 지배력에 있어서 배당에 관한 캐시카우로서의 영향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기업과 기업 간의 몰아주기를 넘어서서 총수 일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냐라는 의혹과 함께 관련된 수사 또한 또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고 불공정한 건데 그걸 밀고 갈 이유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유. 결국 총수 일가에 관련된 문제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이겠군요. 근데 이제 지난해 6월인가요?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한참 지났습니다. 근데 수사에 별로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압수수색을 뭐 여러 군데를 막 들어가니까 그 배경이 뭘까라는 데 궁금해하는 거죠. 맞습니다. 모든 수사는 가장 중요한 게 신속하게 관련된 증거들을 확보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기본이죠. 특히나 이제 공정위가 자세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고발까지 했다면은 상당히 기초 자료가 만들어진 상태이고 이것을 형사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 사실은 빠른 수사가 이루어졌는 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9개월 동안 사실상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또 이야기한 것은 이 수사와 사실상 경영권 승계라는 게 똑같이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또 그 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이벤트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있었습니다. 7개월 전에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수사가 이제 급물살은 땄지만은 왜 그러면 당당 수사팀으로서는 관련된 증거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 나중에라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 따져봤으니까 급식 거래와 관련해서는 뭐 금방 수사를 갖다 할 만한 자료들이 잔뜩 쌓여 있었을 건데 문제는 거기서 총수 일가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군요. 근데 그동안 열심히 했다면 웬만큼 뭐 결론이 났을 만한 기간이긴 한데 몇 개월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설 때 검찰의 이제 책무라고 하는 것이 토착 비리도 한 건 건져내고 기업 비리, 정치 비리 해갖고 분야마다 한 건씩 큰 거 잡아가지고 국가 기강을 한번 확 잡고 나가는 그런 역할도 있다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거 아닐까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정이라고 하죠. 소위 예. 말해서 사정 정국의 하나의 신호탄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만약에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라고 한다면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졌던 게 하나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수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웰스토리에 대한 부당 지원권이 그거와 관련이 있다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관련 수사와 수사 자료와 연동돼 가지고 빠른 수사가 진행됐던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네. 이상하게도 이거는 공정위에서 고발까지 이루어졌는데 수사가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다가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검찰 조직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힘 또 검찰 조직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걸 결국 기업과 정계에 대한 이런 수사, 특수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에서 나타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교체기에 소위 말해서 또 하나의 성과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속도가 나온 건 아니냐라는 내부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삼성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내렸던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소송을 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그거는 이제 행정소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런 공정위 결정에 대해서 이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소송들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수년에 걸쳐가지고 아마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1심도 안 끝났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지금 어쨌든 공정위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이제 이것을 부당 지원으로 보는 거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해서 현저하게 불리하고 혹은 유리한 조건을 주는지를 보는 것이거든요. 다른 업체들 그리고 삼성 이 웰스토리가 삼성 사업장과 아닌 곳에서 했던 다른 전략들, 미전실의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보도자료에 나타나는 걸로 봤을 때는 그 내용에 있어서 다툼에 있어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급식업체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얽혀 있는 것들을 캐다 보면 무엇이 나올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군요. 예,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